강원도가 춘천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을 4월 추경에 반영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춘천시청 소속 여자 컬링팀이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을 7대5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부에서 국유지 임대 기준을 변경하면서 양국은 해안면 지역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의회 행동강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춘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춘천 세계불꽃대회 예산을 4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올린 건데 시민단체와 의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춘천 세계불꽃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4월 도의회가 심의할 추가 경정 예산안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다시 연구하고 해서 또 지역 설명회도 지난해에는 같이 못했던 지역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었고 이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월 올해 강원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사업성을 우려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해가 바뀌자 이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강원도비 10억 원과 춘천시비 4억 원, 한화 4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의 사업 예산을 짰습니다. 이 돈으로 올해 10월 중 주말에 2차례 4개국 초청 불꽃 경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2022년에 춘천 인구의 2배에 달하는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와 또 주민 참여를 토대로 해서 우리 강원도 또 춘천을 대표하는 아주 명품 어떤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하자 원주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마치 주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에서는 도민들과 춘천 시민들에 대한 겁박을 즉시 중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들은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이나 시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돈에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의회 반발도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와 비교해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국유지를 임대해 수십 년간 일궈온 양국은 해안면 지역 주민들이 요즘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부에서 국유지 임대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밭 곳곳에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쌓였습니다. 농사를 위해 돌들을 골라놓은 겁니다. 10년 전 이곳에 정착한 반상현 씨는 인삼을 키우기 위해 정부로부터 땅을 조금씩 빌려가며 넓혔습니다. 그렇게 모인 땅 33만여 제곱미터. 쓸모없던 땅은 수년 동안 피땀 흘려 개간해 인삼을 키우기 좋은 농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80% 이상은 앞으로 임대인이 바뀌게 됩니다. 정부가 재임대 등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당 농지 대부 면적에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딴 사람은 자기가 농사도 안 짓고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6년 7년을 뭐 전대를 해줬느냐 어쩌느냐 해가지고 뺏어간다는 건 이해가 가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캠코에 허라는 대로 내가 농사 짓고. 양국은 해안면 토지는 70% 이상이 나라 땅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5년마다 수의계약을 통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땅은 경쟁 입찰을 통해 빌려야 하고 1인당 농지 대부 면적도 60,000제곱미터로 제한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개간한 땅의 경작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돌을 캐가지고 이렇게 10,000평을 만들래 봐요. 그 돌 캐고 이렇게 평당
3만 원, 4만 원씩 들여가지고 장비 들여서 밭을 만드는 그거를 물론 그냥 가져가겠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주민들은 한국 전쟁 이후 집단 이주해 불모지였던 국유지를 개간한 노력을 정부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대부 기준 탓에 주민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성의 한 어촌 마을에서 공동 어장을 다른 마을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촌 개원이 적은 소규모 어촌 마을일수록 공동 어장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어촌 마을은 지난 2015년 마을 공동어장 정화 사업 명목으로 수협에서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결산 내역 지급 명세에는 다른 마을 사람이 정화 작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촌 개원이 많지 않아 공동어장을 다른 마을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했었다고 말합니다. 아야진 하시던 분이 이제 작년까지는 요 청강까지 다 구역을 다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마을에서 이제 저분이 청강 하시고 이제 그분 또 이제 아야진 또 아야진만 하시고. 실제 어촌 개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또 다른 어촌계는 공동어장 임대 문제로 몇 년 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기철 안 하고 본인이 가는데 딴 사람이 가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 어촌계들은 어선을 소유한 사람이 적고 마을 공동어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공동어장에 방류한 전복이나 해삼, 조개 등도 불법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소규모 어촌계들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한 번 주면 한 3년씩 이렇게 임대를 주고 또 우리가 어촌계에서 이제 자금이 전혀 없잖아요. 보조금 지원 사업 혜택마저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셈이지만 관리 감독은 부실합니다. 세세하게 또 이루어지는 부분을 또 좀 이렇게 또 유심히 관리 감독을 하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어촌 인구 고령화와 어촌 개원 감소로 인해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어촌 마을 경제 공동체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올림픽 개최시군 관계자 등 발기인들은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으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스포츠 행정가로서 겪었던 올림픽을 다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말 10분 발휘해서 이 재단이 정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념재단은 앞으로 재정 확보에 따라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우선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남은 금액의 80%인 약 350억 원 등을 이양받아 남북 체육 교류,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 프로그램 등 유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추가 출연과 기업 후원 등으로 재정이 확충되면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강릉 하키 센터,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세계 올림픽 경기장의 시설 관리와 지원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당연적 이사 못해서 개체주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개체주 시군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올림픽 기념재단은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올림픽 조직위가 사용했던 평창 대관령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춘천시청 소속 여자 국가대표 컬링팀이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민지 스킵과 리드 김수진, 세컨드 양태희, 서드 김혜린으로 구성된 여자 컬링 대표팀은 어제 덴마크 실케보르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9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7대5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자 컬링의 세계 선수권 최고 성적은 2012년과 2014년에 경기도청이 기록한 4위였습니다. 춘천시는 내일 오전 9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춘천시청 컬링팀 환영식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 협찬 요구, 채용, 승진, 전보 개입,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수상, 포상 개입, 감사, 조사 개입 등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국정과제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위원을 지난해보다 22명 증가한 67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50억 원 반영하는 도민 제안 사업 공모를 연중 실시합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처음 구성해 24건의 공모 사업을 제안받아 3개 사업 24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객실 승무원 채용과 관련해 온라인 설명회를 갖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모레 오후 3시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객실 승무원 채용 지원자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질문사항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현재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객실 승무원 신입과 경력직에 대한 2019년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며 이달 2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는데 21일 기준 2,200명이 지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지역교육 특별교부금으로 1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도내 14곳 학교의 창호 교체, 소규모 5개 체육관 신축, 강당과 체육관 보수, 위클래스 구축 등에 쓰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재정 편성 방식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강당이나 체육관 신축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마트는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이마트에서는 강원도 전통시장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키즈 라이브러리, 고객 쉼터 등을 조성합니다. 또 전통시장 협업 마케팅, 상인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우수상품, 이마트 스타 상품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삼척중앙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심리치료를 위해서 연극과 춤 등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슈탈트 기법이 도입됩니다. 강원도 학생교육원은 위기 학생의 상담 치료를 위해서 게슈탈트 심리치료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란 연극과 춤, 미술 등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교육원은 심리치료 사례집을 노천초등학교, 가정중, 현천고와 사임당 교육원 등에 배포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2019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